야구 월드컵 WBC가 진짜 이제는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내일 모레 저기 35인 명단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요 시점에서 가장 그 야구 팬들한테 뜨거운 이슈는 요거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WBC. 근데 지금 해외 각종 매체에서 대한민국을 좀 약팀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한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PPT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게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 한번 한 적도 있었는데, 저기 폭스 스포츠에서 발표한 해외 도박사들이 이제 베팅한 결과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이 배당률이 제일 적다라는 거는 많은 해외 도박사들이 미국이 우승할 거야 라고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가 도미니카 공화국, 일본, 푸에르토리코, 베네수엘라, 쿠바,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베네수엘라, 쿠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만 좋게 쳐줘도 한국은 5등급이야 라고 이제 해외 도박사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대한민국 야구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에서 한 3등은 되잖아, 야구가.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면이 있잖아요. 미국, 일본, 한국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실제로 아직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이 가능하고, 거기다가 특히나 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메이저 리거들이 확 풀렸어요. 그죠? 원래 같으면은 그렇게까지 주목받지 못했을 나라들도 메이저 리거들이 나 그럼 저 나라 가서 국가대표 가야겠다, 우리 할머니가 저쪽 나라 국적이야, 이러면서 그 나라 가서 이제 나온다고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지금 언급되지 않은 팀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복병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5등에서 7등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전력일 수도 있다. 뭐 요런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외 도박사들이 자기 돈을 걸어가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한민국을 무시해서라기보다 너 같으면 돈 어디에 걸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나오는 결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요. 아니,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에 플러스 260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게 이제 360%를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도미니카 봐봐요. 도미니카는 275니까는 375%를 주는 거야, 나한테. 그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550%를 줘요. 근데 그러면 봐봐요. 지금 미국, 도미니카, 일본이 거의 3강이잖아요. 각 팀에다가 10,000원씩만 딱 걸어. 그러면은 무조건 남는 장사 아니에요? 돈 복사 아니야? 사실상? 아니 만약에 10,000원을, 그러니까 미국에 10,000원, 도미니카에 10,000원, 일본에다가 10,000원을 걸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러면은 미국이 우승해도 어차피 36,000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6,000원이 남아요. 그러니까 도미니카가 우승을 하면 7,500원이 남어. 그리고 일본이 우승하면은 25,000원이 남아요. 아니, 미국이랑 도미니카랑 일본에서 우승팀이 나올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돈 복사? 저기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이제 스포츠에다가 돈 걸고 하는 게 불법으로 돼 있죠. 합법적으로 토토하는 거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농담으로만 받아들여 주세요. 내가 근데 해외 사는 사람이었으면 해봤을 것 같아. 아니, 이게 내가 외국인이었으면 했다. 그래요. 뭐 아무튼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약하냐, 그거를 좀 다른 팀이랑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 리그 성적을 가지고 다른 팀이랑 비교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메이저리그에 있는 선수들, 이번에 한국 국가대표로 나올 수 있는 선수들 중에 메이저리그를 뛰고 있는 선수들, 그 선수들 성적을 쭉 나열을 좀 해봤어요. 이번에 근데 이제 류현진 선수가 터미존 서저리 때문에 이제 재활을 들어가가지고, 그 메이저리거 투수들 중에는 우리나라 국가대표에 오는 선수는 없을 걸로 예상이 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자들만 쭉 정리를 해봤는데, 요 선수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지는 저기 최종 명단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50인 관심 명단에 들어있는 메이저 리거들입니다. 롭 레프스나이더가 WRC 플러스 146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최지만 선수가 116 기록하면서 굉장히 또 좋은 타격을 메이저리그에서도 보여줬네요. 그 뒤에 토미 에드먼 108, 김하성 105, 박효준이 79를 기록하면서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선수들의 WRC 플러스는 요 정도다라는 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래프 스나이더를 제외하면은 WRC 플러스가 120이 넘어가는 타자는 없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국내 선수들 이정후나 뭐 이렇게 좋은 타자들 많지만 그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갔을 때 저 정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
라는 거는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메이저리거들만 가지고 비교를 하자면은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랑 경쟁해야 되는 다른 국가들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거를 제가 지금 조사를 해온 거예요. 보시면은요, 일단 미국입니다. 괜히 미국이 우승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괜히 야 어차피 우승이 미국이 우승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게, 자 일단 폴 골드슈미트가 WRC 플러스 177, 그리고 마이크 트라우스 176, 놀란 아레나노가 151, 무키 베츠가 144, 피트 알론소가 143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국은요, 뭐 주전 포수, 백업 포수, 뭐 이런 요원들까지 다 합쳐서 타자 전체 평균이 WRC 플러스가 131.8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격차가 아무래도 좀 많이 느껴지는 수준이다 라는 거가 좀 확인이 가능하죠. 이번에 특히나 메이저리거들이 다 쏟아져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격차가 좀 크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또 도미니카 공화국도 보시면 매니 마차도 152, 후안 소토 145, 라파엘 데버스 140, 호세 라미레즈 139, 스탈링 마르테 136입니다. 여기도 지금 다섯 명만 제가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엄청난 선수들이 막 포진해 있어요. 괜히 또 우승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미국이랑 도미니카는 아까 그 해외 도박사들 한 얘기, 거기에서도 이제 넘버 1, 2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 일본한테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자, 일본입니다. 일본과 푸에르토리코 요 팀들이 이제 그 아까 도박사들이 딱 그 정해준 순위에서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었던 팀들이거든요. 일단 일본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근데 메이저리거들보다는 NPB 선수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오타니 쇼헤이가 142를 기록하면서 이번에 MVP 경쟁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스즈키 세이야 116 기록했고, 그리고 저 라스 누빠라는 선수는 국적이 일본은 아닌데 이제 본인 엄마인가 뭐 할머니인가 어느 쪽에서 이제 일본 국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일본 국가대표로 나올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 선수가 이제 125를 기록했는데,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본 야구 NPB 자체가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NPB 올스타진이 이번에 총출동을 하는데, 그 선수들만 해도 사실은 충분히 메이저리거들이랑 한번 싸워볼만 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 정도 메이저리거들이 합류를 한다는 얘기고요. 예, 그 와중에 이제 그 일본 리그를 씹어먹은 뭐 무네타카, 뭐 마사타카, 이 타카맨들이 WRC 플러스가 무려 200이 넘었어요. NPB에서 일본 야구를 씹어먹은 선수들도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대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저 라스 누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기에 라스 누빠가 일본 대표팀 가가지고 백업 뛰어야 될 텐데 걔 주전으로 못 나가? 일본 야구팀 이번에 얼마나 센데 저 정도 가지고 주전을 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대요. 메이저리건데 그 정도로 지금 일본도 상당히 강력하다. 지금 제가 이제 타자 쪽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투수 쪽도 어마어마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다르비슈유가 합류했다라는 것 때문에 다들 또 일본 진짜 난리 났네 라는 이야기 하고 계시죠. 예,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카를로스 꼬레아, 그리고 이제 프란시스코 린도어 이런 선수들이 또 포진을 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메이저리그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메이저리그 별로 안 챙겨보거든요. 몇 년 전에 조금 챙겨본 적도 있긴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안 봐요. 그냥 뉴스에 오타니 쇼헤이랑 에런 저지랑 둘이서 무슨 아주 리그를 씹어먹고 있다더라 이런 기사 올라오는 거, 그런 거나 조금씩 보지 별로 이렇게 막 메이저리그 소식을 잘 보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다 한 번씩은 이름 들어본 선수들이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이번 대회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정입니다. 대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우리나라가 B조에 속해 있죠. 일본과 같은 조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그죠? 예, 여기에 일단 대한민국이 있고, 여기다 그림 그리는 거 보이시죠 지금? 저 빨갛게 그린 거. 최신 기술.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일본과 같은 조인데, 다행히도 우리가 일본,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전력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약하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는 요 3개 국가한테는 무조건 이기고, 그 다음에 일본전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 이기면 조 1위로 진출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일본한테 지더라도 나머지 3개 국가한테는 반드시 이겨서 8강에 진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 중국, 체코한테 만약에 1패라도 했을 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행히 8강까지는 노려볼 만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본한테 이기고 조 1위로 진출한다고 한다면 A조에 2위로 올라온 팀과 맞붙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본에게 패배를 해서 조 2위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A조 1위랑 맞붙게 되겠죠. 그렇게 8강을 치르게 될 텐데 8강에서부터는 그냥 이제 토너먼트로 쭉 올라간다고 하네요, 이번 대회. 근데 이제 A조를 보시면은 대만, 네덜란드, 쿠바, 이탈리아, 파나마가 올라와 있는데 다행히도 C조나 D조에 비해서는 A조가 좀 편해요. A조도 물론 좀 야구 잘하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C조나 D조보단 조금 나. 그죠? D조는 여기는 아예 여긴 뭐 아예 지랄 났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야구를 좀 하죠. 뭐 아예 이 위에 있는 팀들이랑 비빌 정도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8강 올라갔을 때 A조를 만난다라는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A조 같은 경우에는 뭐 쿠바 이런 나라들도, 이런 나라는 뭐 전통적인 강팀이지만 네덜란드도 야구 좀 치거든요. 그래갖고 네덜란드도 무시하면 안 되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프로리그가 있는 팀이에요. 그죠? 그래갖고 결코 쉽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탈리아가 야구 안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이탈리아계 메이저리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핏줄 섞인 메이저리거들이 많은데 그 양반들이 나 이태리로 나갈래? 국가대표 이태리로 갈 거임. 이렇게 해버리면 난리 난다는 거죠. 이탈리아도. 그렇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C조, D조 만나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 8강에서 A조 올라온 팀들이랑 붙어갖고 만약에 이겨서 우리가 4강까지 간다고 칠게요. 어떻게든 A조에서 올라온 애들을 꺾고 올라간다고 칩시다. 쉽진 않지만 올라가면 그때부터 4강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중꺾마존, 요 4강이 중꺾마존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말하면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팀 아무도 없어요. 올라가면 아마 이제 미국, 도미니카, 그리고 이제 일본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전력만 놓고 생각했을 때. 물론 야구라는 거는 변수가 있어서 언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일단 객관적인 전력만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이제 도미니카, 미국, 일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국 딱 끼면은 여기서부터 중꺾마존, 그냥 정신력으로 어떻게 이기면 이기는 거지 실력, 그 객관적인 실력만 놓고 봤을 때 이길 수 있는 국가들은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는 뭐 이제 당연히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승리를 하길 바라지만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전에 언제 꺾여도 이상하지 않지만 이 4강을 뚫고 결승전에 진출하는 거는 기적에 가깝다. 요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렇게 좀 뭐랄까 전체적인 큰 틀이나 일정 같은 걸 놓고 한번 이렇게 쭉 보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WBC를 보게 됐을 때 우리 예상대로 안 흘러가. 막 갑자기 막 파나마가 대만이랑 막 네덜란드, 쿠바 다 깨부수면서 올라와가지고 4강 진출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러면 우리가 와 이런 이변이 약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요렇게 미리 생각을 한번 해놓고 보면 또 그렇게 보는 맛이 있을 수 있다. 요렇게 큰 틀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대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단기전이라서 이게 객관적인 전력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다라는 얘기지, 단기전이라는 건 진짜 변수가 너무 많아요. 약팀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고 뭐 강팀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기고 절대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애초에 저런 팀들 모아놓고 만약에 한 시즌을 치러 막 100경기씩 해요. 그러면야 당연히 강한 팀이 올라가겠지만 단기전은 몰라요. 진짜. 요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WBC를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마 이제 아프리카 TV가 이제 중계권 사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만간에 뭐